30년을 한 집에서 살아온 며느리가 명절날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며 아들을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윤희는 올해 65입니다. 35해 전 28살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 태수와 결혼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엄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철저하다며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윤희는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온 식구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죠.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윤희 씨,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어요? 하지만 윤희는 참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태수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당신이 좀 잘하면 되잖아. 엄마가 왜 화를 내시겠어. 윤희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자 조금 부드러워지는가 싶었지만 이내 또 다른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요. 젖을 너무 자주 먹이면 버릇 나빠요. 울어도 바로 안아주면 안 돼요. 윤희는 아이 키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 눈치였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시어머니 잠 깰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윤희는 60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 준석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며느리를 부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윤희 씨, 내 방 청소 좀 해요. 윤희 씨, 내 옷 좀 빨아요. 윤희 씨, 저녁 준비는 했어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그저 이 집 식모처럼 산 건 아닌가. 그런데 작년 겨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태수가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간병이 필요하실 겁니다. 윤희는 또다시 간병인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벅찬데 남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윤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태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너무 고생했어. 나도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지. 당신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윤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죽을 고비를 넘기니 마음이 달라졌나 봅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 남은 인생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윤희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아픈 것도 며느리 탓이라고 했습니다.
윤희 씨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우리 태수가 쓰러진 거예요. 제사 음식도 대충 하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윤희는 억울했습니다. 30년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석 내외와 손자도 왔습니다.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윤희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온갖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시로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니에요. 탕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동안 윤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친척들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 준석의 아내 미경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할머니 말씀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그래. 나도 처음엔 참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참겠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면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윤희는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냥 참는 게 편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윤희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하루도 없었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시어머니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가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5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마주 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윤희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시집살이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았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윤희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윤희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한테 사과 한 번 못했네요.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잘 참았어요. 고마워요. 윤희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집과 전 재산을 며느리 윤희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말 들었잖아요. 이 집은 윤희 씨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분가했으니 상관없어요. 아들 준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재산이어야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내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윤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괜찮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잖아요. 그때 준석의 아내 미경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세요. 미경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이혼하려고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빠, 준석 씨는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준석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경아, 그게...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까지. 1년 동안 제가 다 모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석아, 이게 정말이야?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미경이 냉소했습니다. 1년이 잠깐이에요? 윤희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아이가 있잖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리고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준석 씨가 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결혼 초부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참았어요.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준석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준석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잘 생각했어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위자료 많이 받으세요. 제가 증인으로 서드릴게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석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나는 그런 아들 없어. 준석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윤희가 미경 편에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준석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경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미경에게 돈을 더 주었습니다. 이것도 받아요.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 10년을 고생했잖아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윤희에게 집 명의를 넘겼습니다. 법무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윤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남편 태수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왜 며느리한테 집을 줘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태수가 항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부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나도 며느리 괴롭혔지만 당신은 부인 편도 안 들어줬잖아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그 모습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자기 아내도 무시하는 거죠. 윤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이는 부모 보고 배우는구나. 며칠 후 시어머니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 씨, 나랑 같이 여행 갈래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그런데 혼자 가기는 무섭고 당신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윤희는 설레었습니다. 65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남은 인생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윤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윤희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그렇게 일주일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집에 준석이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한테 가서 빌어요. 나한테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준석이 울먹였습니다. 미경이는 이미 이혼했어요. 저를 용서 안 해줘요. 그럼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윤희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미경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도 이번엔 내 편 못 들어줘. 준석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경이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기뻤습니다. 미경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젊은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순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저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공부요? 네.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뭐든 하세요. 윤희는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윤희 씨, 소질이 있으세요.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대학에 가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윤희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태수, 며느리였던 미경도 왔습니다. 미경은 새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윤희 어머님, 축하드려요. 미경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윤희는 고마웠습니다. 미경아, 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보이는구나. 미경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분은 윤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이라니요. 저는 미경이 시어머니였는데.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진짜 어머니 같으셨어요. 이혼했다고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전시회라고 해서요. 축하드려요. 준석은 윤희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평생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보고 배운 대로, 할머니 보고 배운 대로 살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어요. 윤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미경의 새 남편이 준석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새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 잘 부탁드립니다. 준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이를 잘 대해주세요. 제가 못한 만큼. 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전시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윤희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에요. 나는 그냥 억눌렀던 걸 풀어준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남편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윤희는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죠. 며칠 후 윤희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시집살이로 고생한 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래도 좋으시네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주셨잖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윤희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윤희 씨, 내가 또 당신 고생시키네요. 윤희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윤희 씨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복받았어요. 윤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희 씨,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준석도 왔고 미경도 왔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윤희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일기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일기에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참 착하다. 내가 잔소리를 해도 한 번도 대꾸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괴로웠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는 윤희한테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바라신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그날부터 윤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선생님이 되어 다른 노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1년 후 윤희는 서예 전시회를 또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67의 서예가로 데뷔한 윤희 씨. 30년 시집살이 끝에 찾은 행복.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희 씨, 지금 행복하세요? 윤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보다는 깨달음이 있어요. 인생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참지만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도요. 며느리를 식모처럼 대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해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네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태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태수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윤희가 바빠졌으니까요. 여보, 왔어? 저녁 다 됐어.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전시회 어땠어? 태수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 윤희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변했구나. 예순이 넘어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태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잘 살아보자. 네, 그래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도 많으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가졌어요. 윤희는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미경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내가 뭘 했니?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윤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석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윤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준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경이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윤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윤희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으로, 봉사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시집살이를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의 시집살이, 참았던 세월, 그리고 변화의 순간. 마지막으로 윤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6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윤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통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 배웠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일기를 쓰고 나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